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달째 영상을 올리고 있는 민프르입니다. 이번에 인트로 영상으로 사용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영상을 꺼내줬고요. 오늘은 갑니다. 휴가!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2월까지는 모든 휴가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런데 금학년도에 제가 너무 바빠서 휴가를 다 못 썼다 보니까 2월 달에 몰아서 쓰고 있답니다. 친구가 물이랑 찹쌀떡을 사줘서 제가 소떡소떡이랑 후라이드 닭꼬치를 샀답니다. 제가 간 곳은 예산이었는데요. 예산 시장에서 사과파이도 먹고 처음 간 곳이라 한 바퀴 돌아주기도 했어요. 예산 시장은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았다고만 알지 사실 아는 건 별로 없었는데요. 맛집만 호다닥 찾아서 왔답니다. 이번 여름에는 워터파크를 못 가서 대신에 예산에 위치한 스파를 왔답니다. 계약 직전이라 사람은 많았지만 너무 행복했답니다. 스파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싶은 분들께는 예산 스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물놀이 후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놀이 후에 꼭 바나나 우유랑 소세지 그리고 라면을 먹어줘야 해요. 라면을 먹으러 예산 시장을 다시 온 거였는데 저 후라이드 닭꼬치가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시길 바래요. 스파도 즐기고 예산 시장을 투어를 했더니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더라고요. 얼른 푸르미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오늘은 스파 이용권이랑 휴게소와 예산 시장에서 사용한 식비를 합쳐 월요일에는 47,6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달콤했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름둥, 엄마는 다시 돈 벌고 올게. 오늘의 출근은 친구가 준 무르 인형이랑 함께 해볼게요. 어제 물놀이를 해서 그런가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수혈부터 급하게 해줄게요. 도시락 쌀 체력이 없어서 그냥 3분 카레랑 닭가슴살 그리고 간단하게 싸왔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루에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면은 밤에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페인도 내성이 생기는 건지 이제는 두세 잔을 마셔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카페인 효과를 위해서 며칠은 커피를 끊어볼까도 하지만 이게 생각만 쉽지 행동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안 먹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날 퇴근하고 블로그를 쓸까도 했지만 저희 엄마가 대전을 오시는 날이라서 점심을 먹고 호다닥 써준 거예요. 원래 엄마랑 제가 좋아하는 뒷고기집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전 최고의 맛집에 데려왔답니다. 엄마가 올라온 거라 저녁은 제가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줬답니다. 엄마가 고구마랑 가래떡 그리고 떡국떡을 엄청 많이 줬어요. 지난번에 본가 갔던 영상에서 푸르미가 아주 저희 엄마한테 껌딱지였잖아요? 헤어진 지 아직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저희 엄마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푸르마! 푸르마! 이래도 엄마한테 가서 아양 부리기 바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참 엄마는 마음이 복잡하단다르마. 평소였으면은 제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푸르미를 안 올려줬을 거지만 오늘은 푸르미가 할머니 있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한번 올려줘 봤어요. 살짝 할머니의 기세를 입은 위풍당당 푸르미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랑 놀 거라서 도시락은 간단하게 스팸이랑 계란말이만 해줬고요. 다른 건 집에 있는 반찬들로 준비했답니다. 저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트는 편인데 이날은 엄마가 추워해서 틀어줬답니다. 푸르미에게 있어서 막내 여동생은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무시하더니 결국엔 무릎에서 잤답니다.
이날은 엄마가 다 사줘서 무지출이랍니다. 엄마 고마워. 28일 아침입니다. 푸르미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출근을 나가는데 배웅하기는커녕 자기 배변 잘했다고 저희 엄마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막 저희 엄마를 핥다가 저를 쳐다본 것도 제가 아련하게 푸르마 라고 불렀더니 본 거랍니다. 이렇게 또 푸르미에게 속상한 출근길입니다. 수요일 점심은 동료 쌤과 먹어가지고 영상이 없습니다. 엄마가 내일 내려가실 거라 오늘 퇴근길을 데리러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데리러 오시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대전에 왔으면 대전의 명물 성신당을 아무래도 가봐야겠죠? 엄마가 대전은 여러 차례 왔었는데 지금까지 항상 관광지만 가고 성신당은 간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로드도 볼 겸 은행동을 왔답니다. 살짝 낄껴했더니 엄마가 빵을 하나 사줬어요. 신메뉴인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생일 선물들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랑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하나씩 까줬답니다. 생일 선물 어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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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선물 안 줘? 막내 동생은 성심당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랑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원래는 촌놈들 연탄구이를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할매기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매기로 정했어요. 가서 엄마랑 같이 시원한 맥주도 마셨고요. 그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오돌뼈도 먹었는데 영상이 없더라고요. 오돌뼈 말고는 엄마가 좋아하는 안주들로 구성해서 먹었답니다. 오징어임 먹기 귀찮다니까 까주는 전라도 아짐에 어떤데. 푸르미에게 배신당한 목요일이 지나갑니다. 이날도 제가 산다고 했는데 엄마가 다 사주셨답니다. 드디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월급은 똑같은데 하루 더 출근을 했습니다. 엄마와 막내 동생을 놀아주느라 피곤한 푸르미를 두고 출근을 해볼게요. 이날의 옷은 살짝 모루 인형과 맞춰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옷의 문제점이 가슴 부분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오늘은 겉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점심으로 친구가 만들어준 빵을 가지고 왔는데요. 부서 선생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해당 빵은 부서 쌤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커피도 가위가위보를 이겨서 얻어먹었답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친구가 생일밥을 사준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에 버거킹 생일 쿠폰이 오늘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버거킹을 포장을 해줬답니다. 어떤 음식을 사달라고 할까 하다가 고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라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2차도 다른 술집을 친구가 사줬습니다. 저도 얘 생일에 1, 2차를 다 샀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친구가 탕후루랑 구슬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습니다. 저는 이걸 둘 다 안 먹어서 따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답니다. 집에 와보니 저희 푸르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푹 자가지고 체력이 넘칠 푸르미를 위해서 터그놀이를 해주고 잠들려고요. 산책은 너무 추워서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터그놀이로 체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에서 빠진 사진 찍는 비용까지 합하여 오늘의 지출은 24,506원입니다. 2월이 끝나서 2024년 2월 결산을 해볼게요. 가계부를 보고 작성을 하는 거라 지출이 큰 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2월 달에 제일 큰 지출을 한 거는 바로 회비입니다. 저는 친구 무리가 4개로 나뉘다 보니까 회비도 나뉘는데요. 총 21만 원을 지출을 하였답니다. 친구랑 밥이랑 카페를 가서 사용한 비용은 총 15만 7,931원입니다. 버스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2월 교통비는 9만 3,315원 나왔답니다. 저는 올해부터 분기총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이자 85,370원이 나갑니다. 5번째는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전시회를 가거나 아니면 네컷 사진을 찍거나 하는 비용은 다 문화생활비로 들어가요. 해당 비용은 2월 총 82,06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번째로는 공과금이 제일 많이 지출이 됐네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가스는 총 2번을 냈는데요. 제가 이사를 온 거라서 2번을 낸 거고요. 총 2690원을 냈답니다. 관리비와 수도세를 포함해서 29,500원 냈고요. 전기는 2140원을 지출하여 총 공과금 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푸르미가 설맞이 미용을 했던 비용입니다. 푸르미는 쬐깐한 편이라서 미용비가 많이 안 들어서 49,65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핸드폰비를 제가 안 내고 있어서 통신비는 와이파이만 나가는데요. 17,476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언니한테 택배를 하나 보내줬던 일이 있어서 기타 비용이 4,329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식재료를 샀던 순두부랑 어묵 비용이 1,688원이 들었답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매달 꼭 나가는 회비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비, 주거비, 그리고 공과금, 통신비를 포함하여 총 저는 47만 6,491원을 사용을 하였답니다. 변동될 수 있는 지출로는 변동지출을 들 수 있는데요. 친구랑 밥이나 카페를 가는 비용부터 시작을 하여 문화생활비, 푸르미 비용, 그리고 기타와 식자재 구매비까지 하면은 총 29만 5,6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월의 지출은 77만 2,157원입니다. 아무래도 고정지출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축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조금 더 정돈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려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공개하기에는 조금 유튜브가 정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3월도 힘내서 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요.